네, 반갑습니다. 충 실장입니다. 화면 여기 있죠? 네, 얼굴이 좀 탄 것 같습니다. 오늘 울산 간절곶까지 가서 바람을 쐬고 왔습니다. 드라이브를 했고, 예, 날씨가 어제는 비가 굉장히 오다가 오늘은 화창한 날씨 덕분으로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일전에 제가 혼자 불륜 증거 수집하려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오늘 간단하게 원고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원고 보고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주저리 또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서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유자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는데 혼자서 증거 수집을 하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예, 많고 많이 걸리고 잡히기도 하고 보통 혼자서 증거 수집하시려는 분들 중에 보면은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많이 되시는 분들, 예, 문의를 주시는 분들 보면은 바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용 중요하긴 하지만 결코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신생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뭐 10년 이상 된 업체들한테 고객인 척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일주일에 뭐 한 400만 원 받는다고 치면 이들은 뭐 250까지도 낮춰가지고 일단 계약은 하는데 이거는 오늘 다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네, 일단 첫 번째가 비용 부담 때문에 직접 셀프로 하시려는 분,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직까지 의심은 또 되고 촉도 오는데 정황상 뭔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 바람 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네, 막상 증거 수집을 뭐 맡기려고 하니까 괜히 뭐 돈 날릴까봐 직접 해 보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업체에 맡겼는데 사기를 당하거나 뭐 내용이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혼자서 셀프로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큰 비용을 쓰지 않고 혼자서 현명하게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뭐 가장 좋겠죠. 돈 적게 들고. 근데 사실 혼자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걸려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즘 뭐 카페나 뭐 인터넷, 뭐 온라인 등등에서 이런 증거 수집에 관련된 노하우 등등을 많이 올려놓는 업체나 뭐 카페, 밴드를 봤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우리들한테 맡기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라 실질적인 증거 수집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은 또 많지도 않고 또 사기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뭐 무작정 아무 요령도 없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무턱대고 수집하려고 애쓰다가 발각돼 가지고 더 증거 수집이 힘들어진 상황이 되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1, 2, 3 아까 전에 돈 없어서, 그리고 아직까지 바람 정황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미 업체에 맡겼으나 사기당해서 중에 뭔가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촉은 오는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고, 보통 그렇잖아요. 이제 의심되니까 배우자 추궁하고
갈구고 괴롭히고 욕하고 그러면 아 내가 미안해 바람 펴가지고 미안해 이런 고백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바보입니까? 어떤 바보가 이거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일찍이 고백을 하고 아 잘못했다 나 바람 핀다 라고 얘기를 하는 남편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현재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어떤 자폭이죠. 일단 인정을 하고 연락 안 할게 내가 알아서 관계를 끊겠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몰래 뒤에서 연락을 하는 케이스들 많이 봤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역시 뭐 이런 경우 뭐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현장을 투입하기보다 의뢰인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셀프 체크법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정황도 없는데 무조건 현장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내 남편이 바람 난 것 같다고 해가지고 현장 투입해 봤는데 정말 사람들을 보냈어요. 전문가들이 따라붙고 확인해 보니까 그냥 이분은 회사 끝나고 운동하고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친구들이랑 뭐 골프 스크린 연습장 갔다가 뭐 밥 먹고 뭐 술 간단하게 한 잔 먹고 뭐 잔소리하는 와이프가 싫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가려는 건지 일단 바람을 안 피는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클린하게 사시는 분, 네, 잠시만요. 예, 사장님. 벌써 나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일을 맡긴 부분이 있는데 증거 수집이 됐다고 하네요. 제가 잠깐 여기서 끊고 내용 정리 좀 하고 바로 영상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방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집중을 못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증거나 정황 없이 사람을 투입했다가 그냥 돈을 날리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을 당장 쓰는 것보다 어느 정도 정황이 드러났을 때 본인이 셀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해보고도 안 됐을 때 사람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첫 번째, 먼저 원활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티를 내지 말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추궁하고 욕하고 괴롭힌다고 해가지고 배우자가 이거 큰일 났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만 살겠어. 절대 아닙니다. 몰래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정황을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과 장비 같은 경우에도 필요로 하겠죠. 그 종류로는 증거로는 녹음, 영상, 블랙박스, 휴대폰 복구, 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바람 피는 남편이 나 떳떳하니까 내 핸드폰 들고 가 복구해봐 이렇게 하진 않는 이상은 증거 수집하기 힘들겠죠. 지금 인터넷에 당신 배우자의 그 통화 목록이나 카톡을 열람할 수 있다, 다 알아볼 수 있다. 50만 원, 60만 원. 예,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저도 사기 당해봐서 압니다. 안 돼요, 그거는.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 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게 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 법적 자료로 인정받는 부분이 매우 까다롭고 힘듭니다. 물론 녹음기를 사용했다 칩시다. 이게 상대방의 어떤 허락 없이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 자료이긴 한데 이게 부부간의 어떤 불륜이나 이런 문제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쪽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체증한 증거일지라도
민사상의 소송에서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서 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 전화 상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전화 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미 뭐 녹음기든 뭐 장비를 구매를 하셨음에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거나 돈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쓰는 경우도 허다하고, 적정 비용으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팁이 있죠. 장비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 개인적인 노하우적인 부분이라 제가 지금 약간 말을 아끼게 되는데,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륜의 정황이 드러난 경우, 이 어느 정도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거든요. 그럴 때 최소한의 비용과 기간을 가지고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적게 돈 쓰고 증거도 잡고, 그리고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당장 마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들을 무조건 찢어놓고 불륜을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무조건 이혼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재산분할과 또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라서, 어쨌든 그냥 바람피는 배우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혼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불륜을 무조건 찢어놓고 나서 이혼을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인터넷만 봐도 뭐 정보의 홍수라서 다양한 의견이나 지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지침서일 뿐이고, 배우자 불륜을 가장 많이 다뤄보고 해결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상담과 그리고 글을 또 썼고요. 제가 블로그 활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뭐 포항응진소에 관련돼서 썼고, 뭐 네이버에서 충실장 검색하셔도 되시고, 유튜브에서 충실장 검색하셨으니까 저를 보고 있으실 건데, 혼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들 저는 뭐 물론 편하게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에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버벅거리는 충실장입니다. 오늘 당구한 게임 치러도 잠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충실장 TV를 구독해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충실장의 동생 호랑이 실장이라고 합니다. 충실장님의 제2원 기획에서 훈육된 유일한 민간 조사사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충실장님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자격을 취득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충실장님께 훈육을 받고 배출된 시기부터는 서울과 경기권역에서 비전 디텍티브 에이전시라는 민간조사 그룹을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이후 충실장님께서 소재파과 관련된 민간조사 전문 그룹인 국내에 찾아드림을 세우셨을 때에도 그간 제가 운영했었던 비전 디텍티브 에이전시의 성격과 모든 것은 제2원 기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찾아드림에 흡수되어서 서울과 경기권역 찾아드림을 대표하고 있는 이승찬 대표 민간조사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그 충실장님의 영상들 속에서만 보더라도 특히나 그 사람 찾기나 뭐 아니면 가족 찾기, 사기꾼 찾기 또는 뭐 증거 잡기, 이런 영상들 안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흥신소 사기라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잠시나마 어떻게 보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흥신소 선별의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잠시 동안 설명을 할 동안에 또 이런 팁도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고 경청을 해주시면 분명히 오늘 이 영상 시청의 시간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흥신소를 선별하시기에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순서와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라는 민간조사사는 사실은 민간조사사로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배 밑에서 훈육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때문에 자격 취득을 하자마자 민간조사사 자격을 취득을 하자마자 그때 당시에 국내에서 가장 유명했었던 제2원 그룹이라는 곳을 무작정 찾아간 것이 제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충실장님께 훈육을 받을 당시 동안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순서와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민간조사 업무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을 아직까지도 제가 조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제가 서울에서 민간조사사로서 그룹을 내세워서 활동을 할 당시에 순서와 방법을 무시하고서 일을 진행을 했다가 저 또한 흥신소 사기를 한번 겪어본 흥신소 직원이 어떻게 흥신소 사기를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일을 잘 처리해주고 그러나 그 과정 안에 정확히 지켜야 될 순서와 방법을 무시했었기 때문에 일은 정말 잘 처리를 해놓고 보수적인 부분을 제가 받지 못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저에게도 존재를 합니다. 때문에 일의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의뢰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자체를 전달을 해드릴 때 분명히 업무 실수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 싶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충실장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소재 파악 전문가로서 현명하게 사람 찾기 방법에 대해서나 아니면 또는 가족 찾기 또는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 고민하지 못하고 무작정 업무 처리만 한다면 우리 차자드림은 의뢰인 여러분의 신뢰를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와 충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대한민국의 민간조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양심 있는 민간조사 그룹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보고 같이 달려가는 인원들입니다. 때문에 저조차도 서울에서 민간조사를 시작을 할 때에 제 그룹의 이름을 비전 디텍티브 에이전시라고 지은 이유가 의뢰인 여러분들의 비전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 중 하나는요, 흥신소 직원들이 집요하게 여쭤보는 질문에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상담 시간을 여유를 가지시고 잘 대답을 해주시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일에 실수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는 흥신소 의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저렴해질 것입니다. 소통이 무시가 되면 왜 비싸지냐면요,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조차도 비용을 감안해내기가 어려워서 비용을 조금 세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의뢰인분들의 정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 민간조사사들은 전화나 카톡 이런 것에 대한 상담만으로도 우리를 찾아주신 의뢰인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를 받으실 수 있도록만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예, 해야만 하고 저와 충실장님과 상담하는 이런 시간만큼은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해드리도록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확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려 노력을 해보고 있는 중이니까 저희의 질문이나 그리고 상담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귀찮아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카톡과 상담 문자도 당연히 대환영입니다만 특히나 충실장님께서는 현장 업무 자체가 급하면 폰에 신경을 잘 못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운동 시간이나 이럴 때에는 폰에 신경을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답장이 늦는다 싶으면은 혹시라도
또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순서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의뢰인 여러분들께서 흥신소 사기를 당하는 피해 유형을 보자면 순서와 방법을 무시하고 의뢰한 경우가 꽤나 많은 통계로 잡힌다라는 결과를 저희 그룹의 조사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간절함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은 아픔을 우리 민간조사사들은 방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내 민간조사 그룹 찾아드림의 충실장님과 그리고 그 찾아드림의 서울과 경기권역을 대표하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아픔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는 민간조사사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네. 그 이후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아픔과 억울함이 없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응신업계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는 민간조사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녕과 그리고 건강이 가득하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고맙습니다.